잘생겼네. 예? 농담. 오늘 이어서 자고 간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유순생 편이니까. 내가 누구 편인지 잘 알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2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는 희대의 형사 캐릭터를 만들고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2003년 실미도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강우석 감독. 그가 2010년 동명의 명작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이끼입니다. 처음엔 기획과 제작에만 참여하려 했던 강우석 감독은 원작 웹툰을 보고 완전 반해버려서 이 영화는 꼭 본인이 연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약 15억이었던 예상 제작비가 55억 원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원작에 나왔던 마을을 아예 통째로 만드는 데만 15억이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감독은 웹툰의 방대한 분량을 한 편의 영화에 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2시간 43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임에도 다 담을 순 없어서 할 수 있으면 2부작으로 나누어 개봉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하죠.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다른 작품 파인이 최근 드라마로 제작된 것처럼 지금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드라마로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호러와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 이끼.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말해. 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1978년 삼덕기도원. 항상 경계하세요. 저 형사야, 잘 봤지? 악마는 절마 들어온 이후부터 다 말랐다 아이가. 기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신도들을 이끄는 류목형이 눈에 가시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믿으세요, 당신의 선함을. 원작 웹툰에서는 기도원장이 여성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남자로 바꾸고 이철민을 캐스팅했습니다. 감독의 작품인 투캅스2에도 출연했고 이후 전설의 주먹에도 출연하죠. 삼덕기도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어느 교회의 수련회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영화 내용이 좀 세다 보니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로케이션이 걱정됐지만 원작 웹툰의 내용을 알게 된 담당자가 흔쾌히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삼거리 약국내 땅 내놨다고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하던데.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잡아 가둘 수 있던 시절, 천용덕 형사는 기도원장에게 땅 투기를 대가로 의뢰를 받아 류목형을 체포합니다. 그 돈으로 땅 사달라고 했어. 집을 짓고 살만한 곳으로. 류목형의 생각과는 다른 성도들의 서명. 월남 갔다 왔다 하던데. 거기서 사람 지기가 번 돈이 좀 있다 카대. 월남서 생긴 죄를 씻고 싶다 하더라. 원작에는 류목형이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을 당시 만삭의 베트콩 여자를 쌓아 죽이게 됐는데 죽는 순간 아이를 낳으며 살아라 라고 외치는 여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스스로 총을 쏴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아들 유씨를 뭐 한다고 그리 따라다녔노? 와, 허준호 형님 겁내 멋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실제로 다 벗고 촬영했습니다. 고마 죄 지은 인간들 착하니 바라봐주는데 위로가 되는 기라. 세속에 찌든 기도 원장이 보기에도 찐이었던 류목형. 가벼운 도둑은 끝을 훔치지만 진짜 악마는 마음을 훔친다 아이가. 류목형이 갇혀있는 감옥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옥에서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는 클리셰이긴 한데 이 장면과 발바닥을 그어버리는 장면의 느낌이 너무 살벌해서 19세 판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천용덕의 사주를 받아 틈만 나면 류목형을 괴롭히는 죄수들. 글마 계속 선보고 있지요. 여러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했던 정재영. 뭐더라 뭐 씨발? 아따 왜 그냐? 경상북도 진성군 천도면이라는 가상의 지명으로 인해 이번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선보였습니다. 와 시키는 대로 안 하노? 이런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만하시죠. 이분이 정재영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알려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표준어를 쓰네요. 그렇게 괴롭히던 죄수들 역시 이미 류목형에게 감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째 훔쳤을꼬?
인간들의 마음을.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던 천영덕은 두려움이 당신을 구할 것이요.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복수하려고 하는 기제. 그 명단에 내도 들어가나? 이 장면은 대사 칠 때마다 테이크를 나누기엔 배우들의 연기 호흡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연결을 맞추기 어려워서 벽을 뚫어 카메라가 안 보이게 설치한 후 두 대를 동시에 돌려 한 테이크로 쭉 찍은 후 교차 편집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합시다. 이 새끼가 형사를 뭘로 보고 촉을 활! 내가 이 꼬부기가! 이렇게 소리를 쳐보긴 하지만 네가 영지가 결국 꼬봉짓 확실히 하는 용덕. 출애굽기 출애구이 이것이 강우석식 유머. 현장에서 감독이 갑자기 생각해낸 애드리브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정재영의 센스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달라며 대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굳게 맞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을지니라. 이야, 이 성경책 지기네. 어? 당연히 이래야지.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를 깨달은 천용덕. 하성규와 함께 성폭행범들을 참교육해버립니다. 불화를 다 트잡기라. 바닥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전부 다 직접 뛰었습니다. 이런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힌 김준배 형님. 저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류의 배우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형님인데요. 이런 건 똥휴지예요. 똥휴지. 살고 싶나? 감독은 연기에 완전 몰입해 미친 듯이 날뛰는 김준배를 오히려 자제시키는 게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참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피해자 영지. 유선 누나는 진심으로 이 감정을 연기해보고 싶어서 감독에게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의견을 내봤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고맙소. 부탁 들어줘서. 이 장면이 허준호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르녹 형이 찐임을 깨달은 천용덕은 그를 본격적으로 감아보려 합니다. 이어서 나갑시다. 내하고 그런 놈들 데리고 하면 살아볼 생각 없는겨. 영화가 시작하고 16분이 지나서야 타이틀이 뜨고 현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용덕과 르목 형이 만들어낸 작은 마을.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태권도원 부지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는 오래전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가도로가 크게 놓여져 공간적으로 고립된 것 같은 마을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숲이 우거진 그곳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왠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웹툰을 그렸는데요. 작가의 상상 속에 있던 공간을 그대로 싹 다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가옥 13채와 실제로 농작물을 심어 만든 밭 4천여 평, 마을과 연결된 길 1.8km와 설치된 조명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편을 촬영한 후 과거의 장면을 찍기 위해 싹 다 뜯어 고쳐야 했고 과거신 촬영이 끝나고 이번엔 에필로그 장면을 찍기 위해 싹 다 허물고 2개월에 걸쳐 다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참 흥행에 성공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루목 형이 사망했습니다. 눈깔 한번 디비봐라. 과연 천용덕 역할을 누가 어떻게 소화해낼지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작의 노인 천용덕의 생김새만 따진다면 변희봉 선생님이나 최주봉 선생님이 딱이겠지만 과거와 현재의 인물을 다른 배우로 캐스팅하면 캐릭터가 살아온 삶의 갭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감독은 박해일이 가진 젊은 에너지에 뒤처지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배우가 분장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다 표현한다는 당시로서는 큰 모험을 걸었습니다. 페르소나 정재영이라면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낼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고가의 가발로 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헤어스타일을 다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느라 버린 가발이 거의 중형차 한 대 가격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한 가발도 1, 2회 촬영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했고요. 테스트할 때마다 분장을 해야 했던 정재영의 고충도 상당했을 텐데요. 모든 가발 테스트에 전부 다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촬영 내내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해 매일 머리를 면도하고 주름을 그리고 가발을 붙이는데 3시간이 걸려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해국 씨 옮기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류해국 역은 원작자가 처음 작품을 계획할 때부터 연애의 목적에 나온 박해일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니 박해일 아니면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었죠. 직장도 이러시고 사모님과도 그렇게 되시고. 류해국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 박민욱. 이곳은 사실 지방의 검찰청이 아니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 남해수산연구소 건물입니다. 진심으로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란 말이야.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과거 어떤 사건에 휘말려 박민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넌 관상이 딱 가해자야. 조사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협박과 회유를 하려 했던 정황을 녹음한 류해국.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한번 다퉈봅시다. 원작에서는 류해국이 동네 슈퍼에서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는데 상대방이 경찰과 잘 아는 사이여서 가해자가 되어버렸죠. 합의 따위 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 결국 승소하여 본인을 회유하려 했던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도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엘리트 집안이었던 박민욱의 가정사와 아내와의 별거 이야기는 삭제됐습니다. 오래전 연을 끄는 아버지 류목경이 살았던 마을에 도착한 해국. 유 선생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네? 언제나 반가운 우리 혜진 형님. 내가 좋아하는 영화엔 항상 나오는 것 같네요. 아들이 왔다고. 이장이 거의 종처럼 부리는 김덕천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귀신이 자꾸 보여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는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약에 대한 설정은 다 삭제하고 그냥 좀 모자란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농사가 장난이요? 그래요. 맘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농사요. 천용덕을 두려워하며 눈치만 보는 캐릭터가 됐죠. 웹툰에서는 천용덕이 류해국을 부른 것으로 나오는데 아들이 있었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영화에서는 마을 사람 그 누구도 해국을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영화는 해국을 부른 사람을 처음엔 밝히지 않으면서 미스터리 스릴러의 성격으로 끌고 가며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해국을 부른 건 누구일까요? 완장을 안 하고 찍는 바람에 이 한 컷을 위해 나중에 다시 세팅해서 재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조 감독이 그냥 CG로 그리면 안 되냐고 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장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게 맞지.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왠지 불편하게 만드는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 사인이 뭡니까? 왜?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왜? 이쯤 되니까 아버지의 사인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서 사인이 뭐예요? 지금 수사반장 찍나? 원작에서 이 대사는 덕천이 하는 말이었는데 덕천이 좀 더 모자란 사람이 되면서 하성규가 하게 됐습니다. 전방에 얘기해가 방 하나 빼락해라. 해국을 마을 전방으로 안내하는 덕천. 개새끼 한 마리가 늘어도 금세 티나는 법이요. 원작에서는 류해국이 개새끼라며 독백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덕천에 이어지는 대사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니 그 짝이 개새끼라는 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개본 지가 오래됐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혜진 형님의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네요. 그게 또 어이가 없어서 박해일은 현우 터진 것 같고요. 동네 전방 여주인 영지의 뒤태 등장. 원작에선 해국이 영지에 대해 퇴폐미가 있다고 서술하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잘생겼네. 농담. 이런 대사를 치는 건 좀 떡볶이집 사장님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원작의 신비로운 느낌이 좀 사라진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날 밤 해국은 영지의 방에서 나오는 하성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성만까지 누가 봐도 돌아가며 그런 걸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야한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느낌이 너무 세서 이 장면도 19세 판정을 받는데 공헌한 씬이라고 하네요. 원작에서는 영지와 마을 남자 여러 명이 한자리에서 한 번에 다 모여서 그런 걸 하는 듯한 연출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돌아가며 하는 듯한 뉘앙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와중에 딱 걸린 덕천이 개웃기네. 감독 특유의 서스펜스를 잠시 잊게 만드는 유머 컷이죠. 개새끼 한 마리가 확 티가 나네. 티가 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독이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도 없어서 멀리 숨어서 여성 스텝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네요. 철물점에서 공구를 사도 PC방에서 정보를 검색해도 전부 다 이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왕이 따로 없네요. 그 뒷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으로 차린 이별상이다. 근데요, 이별 안 하는데요? 저 서울 안 갑니다. 아버지의 땅과 재산에 대해 의문이 생긴 해국은 이곳에 머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살기가 맴돕니다. 민욱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해국의 전화. 아버지가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동산들이 한순간에 등기 이전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이동 현황을 보니 뭔가 이상한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본인이 직접 나락 보낸 검사밖에 없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한 방에 재산을 잃는 거는 정해져 있어. 도박, 여자, 그것도 아니면 보증을 선 거지. 도박하는 여자 보증을 선 거지. 원작에서도 박민욱이 검사이긴 하지만 감독 영화에 유독 검사나 경찰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놈을 단죄하고 정의를 지키고 싶은데 너 안 이겨! 그냥 죽일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형 이 새끼야. 그런데 아버지의 집 바닥에서 들리는 인기척. 전성만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지하엔 어떻게 들어왔던 거죠? 대한민국 검사는 너무 바빠서 점심때 국물도 안 먹어. 국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 걸지 마, 이 새끼야. 다음날 본인이 만든 왕국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장. 류해국이 뭔가 하고 있는 게 신경 쓰입니다. 짐은 왜 빼는 게야? 이장의 명령을 받아 류해국에게 다가가는 덕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쳐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뺀질뺀질 생겨가지고. 유해진 형님이 엄청나게 많은 애드리브를 할 때마다 다르게 하니까 감독은 제발 좀 멈춰달라고 했답니다. 애드립이 다 좋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너무 어려워서라고 하네요. 이것도 현우 터진 거 맞죠? 이장님, 진짜 뷰가 죽이긴 하네요. 전망이 아주 좋은데요? 실제로도 무주의 공기가 너무 좋아서 촬영을 안 할 때 세트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휴식이 됐다고 하네요. 오늘도 슈퍼에서 자는 기제. 예. 해국이 오늘 어디에서 잘 것인가를 확인하는 이장. 살아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만 이제 와서 이놈 씨. 슈퍼에는 영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잠을 청하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해국이 달아놓은 센서 등이 켜지고 작화와 연출이 지렸던 원작 웹툰의 명장면인데 스릴과 공포, 밖에 있는 물건 적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가서 좀 어떻게 하라고. 너무 지금 짠데 이거. 그리고 웃음까지 담아 기깔나게 뽑아낸 명장면입니다. 그래, 주무셔. 혜진이 형만 나오면 그냥 웃기니까. 어제 봤던 지하 창고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하 밑에서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는 터널. 터널은 세트를 따로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허리를 다 펼 수 없도록 낮게 만들어 답답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끼니까 바닥과 벽에 진짜 이끼를 붙여놨죠. 이 장면은 그대로 포스터로 사용됐습니다. 잠겨있는 문 건너편은 전성만의 집이었습니다. 요 뒷장은 유해국이 이메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랍니다. 해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하는 성만. 이혼을 했네.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씨 뻘하게 터지네. 감독의 전작 공공의 적이 생각나네요. 마침 이럴 때 오래된 카세트가 눈에 띕니다. 이건 좀 너무 억지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각자 혐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얘기해. 뭐 암튼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의 소리와 함께 과거로 연결됩니다. 저의 직업은 지인의 월산도에서 술집을 했습니다. 외딴 섬에서 포주 노릇을 하던 하성규.
원작에선 하성규가 4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데요. 어느 달 4일에 매춘부 한 명이 도망쳐서 신고하는 바람에 형을 살게 되고 그 일로 인해 4일만 되면 여자들을 가둬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던 여자들 중 한 명이 불을 피워 연기로 구조 요청을 하려다가 불이 난 것이죠. 이곳은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정도 더 나가면 나오는 섬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픈 세트에 실제로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건물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극 배우 분들입니다. 박준배 형님은 워낙에 겁이 없어서 뜨겁건 말건 그냥 막 덤벼들어서 이번에도 자제시켜야 할 정도였다고. 멧돼지를 쫓고 있는 2명의 남자. 멧돼지는 CG입니다. 갑자기 사람을 왜... 원작에서 전성만은 사람을 3명이나 죽게 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 돈을 훔치려다 들켜서 할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게 만든 게 첫 번째. 19살 때 동거 중이던 애인이 임신을 하자 무리하게 수술시키려다 애인과 아이를 다 죽게 만든 게 2번째. 3번째가 산에서 사람을 쏴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대놓고 적나라하게 쏘는 장면도 19금 판정을 받게 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성규를 잡으러 온 형사 천영덕. 수사는 일단 패고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나무를 태워 재를 날리며 촬영했습니다. 웹툰에는 총으로 사람을 쏜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개돈을 갖고 튄 새끼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칼을 들고 돈을 더 꿔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날 죽이겠다고. 사이코패스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성만의 집에 들어가 보는 해국.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신발을 벗을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따가 바로 도망쳐야 하는데 맨발로 뛰긴 힘드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하 터널은 성만이 유목형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동네 가게 네가 다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건 마치 유해진의 애드리브 같지만 감독이 콘티에 쓴 대사라고 합니다. 무슨 장난이가 장사가. 배돼지에 기름이 꼈나 보네요, 대머리가. 대머리 대사는 감독이 현장에서 추가했다고 하네요. 성만이가 니한테는 형님 아이가. 이들 사이에 지금까지 쌓여있던 유대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뭐 같이 늙어갔는데요. 전성만은 해국이 찾아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와, 상호 형님이 이렇게 무서웠나?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 잠들어 있던 사페의 기운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왠지 송곳으로 찌를 땐 이렇게 막 파바박 찔러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천천히 푹 찌르는 게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이 역시 19금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대낮에 펼쳐지는 축지법 추격신. 밤보다 대낮이 더 무섭습니다. 덕천이 이장보다 앞서가려 하는 건 유해진의 애드리브입니다. 감독은 예상치 못한 연기를 보고 이거 좋은데? 라며 아예 이런 대사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산에서 펼쳐지는 추격전은 공을 들여서 5일 동안 촬영했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산을 5일 내내 이렇게 뛰어다녔더니 실제로 건강해지셨다고. 이장님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이라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을 잊게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국의 반격. 머리부터 떨어지는 건 CG가 아니라 스턴트 배우가 실제로 떨어진 고난이도 액션 연기입니다. 감독도 철푸덕 소리 나며 떨어지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역시 무술 감독은 정두홍. 성만아. 이때 흙을 막 몸에 비볐더니 본인도 몰랐던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독한 피부과 약을 꽤 오랫동안 먹어야 했다고 하네요. 저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피부병에 진짜 감기까지 걸려있는 상태여서 너무 아픈 게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영화가 끝났겠죠? 암튼 쓰러진 해국을 누군가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은 영지가 보고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과거 류목형이 성경책에 남겼던 것처럼 복수의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영지의 복수 상대가 이장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 시체 보관소에 있는 유해진을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나네. 박민욱을 포섭해 보려 하는 천영덕. 지금 현직 검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민국인 이미 해국 있고 유해국은 절대 내 손으로 끝내. 알겠어? 새끼가 진짜로 결국 하성규의 집을 찾아간 해국. 와씨, 사진 바로 옆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김준배가 이렇게 덤비니까 실제로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산에서 밤은 긴 법이니까. 진짜 덕트 테이프 7개 정도로 못 움직이게 꽁꽁 붙여놨습니다. 피가 안 통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 방에 가는 데는 낯이 최고인데. 오픈 세트에 진짜로 불을 질러서 촬영했습니다. 박해일은 불보다 준배 형이 낫을 들고 오는 게 더 무서웠다고. 역시나 겁이 없는 김준배가 직접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온 몸에 불이 붙은 건 스턴트 배우의 대역인데요. 이것도 김준배가 직접 하고 싶다고 했으나 그건 안 된다며 겨우 말렸다고 하네요. 이장 앞에서 담담하게 옷을 벗는 영지. 젊은 놈이 좋더나. 여자를 어떻게 때리냐며 걱정을 많이 하더니 슛 들어가니까 바로 가열차게 진짜로 때려버렸습니다. 글말을 다시 한번 도와주면 쥐기 빈다. NG가 나지 않게 한 번에 끝내기 위한 배려였죠. 상처가 심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저희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불법으로 연행까지 하겠다고요? 험한 꼴 겪게 됩니다. 하지만 민욱이는 역시나 해국이 거. 우리 유해국 씨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변호사요. 지가 변호사라고 하는 거 개웃기네. 이제 유해국 씨야 난 개인적인 볼일을 좀 보죠. 오호, 아무나 못한다는 꾸러기 표정. 악연도 인연인데 사는 얘기 좀 들읍시다. 아, 예. 왼수 같은 놈을 돕겠다고 온 건데 너무 좋아하네. 실제로 계속 세트에서만 촬영하다가 공기 좋은 무주에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하네요. 아, 공기 좋네. 어서 오이소, 검사님. 아니, 민욱인 해국이 거라니까. 누가 연애 잡혔나 이 새끼야. 난 시키는 대로 한겨. 갑자기 급발진하는 덕천. 시켜서 한 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몰라. 정신과 약 설정은 삭제했지만 마치 약을 먹은 듯한 신들린 연기. 가서 장부에 도장 찍어오니라. 도장 안 내놓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가서 물이라도 질러보라. 이렇게 긴 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2대로 촬영했기에 앵글을 바꿔가며 편집할 수 있었죠. 혹시 몰라 한 테이크를 더 찍어봤는데 첫 테이크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더 이상 광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장님 웃으면서 때리지 마요.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천이장. 다음날 덕천을 불러냅니다.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인자 고마 쉬어도 된다. 이장이 덕천을 죽이는 모습은 관객의 상상에 맡겼습니다만 감독은 아마도 목을 졸랐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에 오지게 말려있던 덕천이 당해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네요. 수족들 다 보내고 외롭게 밥 한 술 뜨고 있는 용덕.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드디어 베일에 감춰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고, 익히기라도 하던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을 데려다가 생 풀떼기를 먹으라고 하니 이런 게 먹힐 리가 있나? 목형의 제작격인 영지 역시 영 떨떠름한 것 같은데요. 영지도 꽉 막힌 목형에게 질렸는지 그의 아들 해국이 왔을 때 고기 반찬을 만들어 줍니다. 많이 들어요, 잘생긴 양반. 아, 예. 영화를 2-3번 보면 보이는 소름 돋는 설정이죠. 영지가 류목형을 죽였을 거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100만 원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세가 똥값이게 내 탓이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땅 투기하는 용덕을 발견한 목형. 그날 밤 용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맞네. 두려움이 내를 구하는구만. 니는 신이 되락했나? 나는 인간이 되락했다. 앞으로 이어서 살게 해. 용덕은 목형을 죽이지 않고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 조용히 살게 남겨놓았습니다. 평생을 감시하면서 말이죠. 영지가 박민욱 검사를 찾아간 건 결과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서 유해국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저 아니면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해국이 영지를 의심하는 장면도 추가했죠.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거 뭐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도 안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면 관객을 기만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하네요. 이 마을선은 네 뿌이다. 내가 아니고 그 인간을 따르는 게. 끝까지 목형을 따르는 영지. 용덕은 그런 영지까지 가지고 싶습니다. 유목형이가 눈이라도 뜨고 있는 모습 계속 보고 싶지. 영지는 마을 남자들에게 그만 나는 유순생 편이니까. 김상호 연기 인생의 최초의 배드신입니다. 유서는 진심으로 너무 싫어서 이런 연기가 절로 나왔다고 하네요. 용덕을 잡으러 출동하는 검찰. 너 지금 당장 철수 안 하면 내일부터 박 변호사라고 불러줄게. 알았어?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놈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아? 근무 이탈이야 새끼. 입장이 바뀐 강신일 형님입니다. 당신을 김덕천 씨 폭행치사 혐의로 일단 체포합니다. 증거 없으면 말짱 헛소리인 거 알지? 슈퍼 안방 목걸이 넘어 벽장안. 영지가 증거 있는 곳을 다 알려줬지만 천영독의 양자 천순경이 자신과 함께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개쩌는 웰메이드 스릴러 이끼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원작이 너무 지려서 영화 한 편으로 끝내기 아쉬운 건 사실인데요. 이 웹툰을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주민 여러분은 당시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